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신기한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급행열차가 추진된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시는 1년여간의 사업 검토를 거쳐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을 거쳐 센텀시티와 기장군까지 6개 정류장으로 연결되는 약 48km 노선입니다. 신공항에서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까지 15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포함하면 총 25분이 소요됩니다. 철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지상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구간은 같이 사용을 하고 가덕도를 빠져나오면서 대심도로 들어가서 구축하는 아니고. 하이퍼 튜브 기술은 제외됐습니다. 2030 엑스포 전까지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소연료로 자율주행하는 열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반루프를 대체할 친환경, 첨단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 2조 5,860억 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네,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25분이면 도착한다. 부산 전체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덕 신공항이 준공이 되게 되면 부산 어디에서도 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짜게 된 것인데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BUTX라는 이름으로 47.9km로 오시리아에서 가덕 신공항까지 6개의 정거장을 우선 1차 계획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시작은 박형준 시장 표 어반루프였습니다만 결국 그 끝은 이렇게 급행 열차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하이퍼 튜브라든지 어반루프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시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2030 엑스포라든지 가덕 신공항 사업도 추진의 탄력을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아주 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는 전혀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내걸었던 이 어반루프 사업이 일부 수정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한 리더가 본인의 공약을 또 수정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수받을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BUTX 혹은 VTX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방안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선택받은 안이 이제 수소 전동차입니다. 수소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공법에 비해서 1.5배에서 1.7배 정도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수소를 기본 구동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탄소 열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수소 전동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안이 나왔습니다. 하이퍼튜브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기술 구현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시장 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고속 전동차. 지금 GTX 형태로 수도권에서 매우 촉각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소 전동차 아닙니다. 방금 이준호 의원님께서 안전성이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탄소 부분에는 공감을 좀 하나 사실 지금 현재 정부 R&D 과제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R&D라는 것은 연구와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안전성이나 실제 사례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반루프를 실패한 케이스도 결국 기술 구현의 문제로 실패를 했고 혈세와 노력을 들여서 1년여간의 시간 동안 용역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수소 전동차 또한 또 다른 혁신을 가장한 불안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지연 의원님께서 실패라고 말씀하신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형준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부산시를 다시 이끈 지 고작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공약을 당연히 이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약을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불성설이 있을 거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박형준 시장의 어반루프 공약의 본질은 시민들을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도구가, 이동시키는 도구가 조금 수정되었을 뿐이지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 어반루프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공 상태로 해서 쏘겠다. 하이퍼튜브 기술 구현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철도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 인정은 합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허상적이고 허구적인 공약을 던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리더자의 아집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자 스스로 본인의 공약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8차례나 이제 아집성 정책을 추가로 내어놓아서 결국엔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었죠. 하지만 박형준 시장은 어반루프 사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또 시민들께 좋은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2조 5,8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본 규모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고 국토부와 기재위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조건 혁신을 외치다가 기술 구현이 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이 모든 조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10년 계획으로도 완성이 되어 있고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노선 확충까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무리해서 신기술을 적용을 하다가 모든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면 2030년 이전에 이 철도 계획을 완성하겠다라는 것 또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는 무연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는 혼자 있다 보니까 혹시 방치돼 갖고 내가 지병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들도 좀 같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요. 스스로 조금 고립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네, 전국적으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은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네, 우선 부산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45만 5천 가구나 됩니다. 부산 전체 인구의 32.4%를 기록하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 수치의 역사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9%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현상이죠. 노인 가구 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부산은 노인 가구 수가 20.4%로 전국 최상위권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와 더불어서 또 젊은 우리가 혼인을 하지 않고자 하는 미혼주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이런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는 사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의원님,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지원책이 뭐가 있을까요? 고독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에서는 함께 봐야 하는 문제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5, 60대 이상에서의 고독사 비율이 높고 10만 명 중에 9.68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 안에서 특히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문제까지 볼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 의료 방문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의료 버스라고 해서 버스가 뭐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나 그리고 삼복도로에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의 사업 중에 대안가족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 1인 가구인 분들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사회로 나오게 하는 사업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1인 가구들에 한해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이라 하면은 애로사항들이나 또 심리 상담을 포함할 수 있고요. 교육이라 하면 이 1인 가구들 중에 고립된 분들이 또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또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로 자꾸 나와서 사회적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심 홈 세트라고 해서 CCTV라든지 또 뭐 스마트 초인종이라든지 호신용품들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인 가구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특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도 하시는 그런 시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는 특히 이제 노인 1인 가구에 대하여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없습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와 1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는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독처가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현재 대비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그 마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나라들도 대위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세금 감면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된다든지 또 출산을 해서 3인 가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세금 감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제 혼인을 할 때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가 될 때 주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1인 가구에서 자꾸 탈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진형 시스템을 하루빨리 좀 도입해서 1인 가구를 줄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백지화를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기 심사가 부산시 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리포트를 본 다음에 두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며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본 폐지 규약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특별연합 규약은 3개 시도의회가 모두 폐기를 의결해야 해체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일정상 경남과 울산보다 먼저 올해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특별연합 규약을 최초로 폐기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15일과 16일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순차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면 부산시의회도 이번 달 안에 규약 폐기를 위한 추가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울경특별연합이 해체되면 곧바로 시도지사들이 합의한 경제동맹체제로 전환해 초강력 사무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보류. 부산시 의회가 큰일을 하셨어요. 보류 의견을 낸 이유는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 대다수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모든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장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이기주의는 통했으나 그 어떤 결정 과정에도 시민은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보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는 이 본질을 잘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하나 돼서 큰 도시가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제 수도권과 맞먹는 인구 규모와 또 우리 산업단지를 가질 수 있는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부산에 흡수되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마치 인수합병 당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부산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울산과 경남도에서 반발이 심한 상태라서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결정이 경남이나 울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의회 입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부울경 특별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또 생활권의 확대나 경제, 행정, 산업의 동력을 좀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의회가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경남도 의회와 그리고 울산시 의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 지자체장들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 주체인 지자체장들의 제동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본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여당이지만 야당 또 잘한 건 또 칭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사실 서지현 의원님께서 야당에서 유일하게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제 좌초될 위기에 있는 우려에 대한 5분 발언도 해주시고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우리 부산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초될지언정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훌륭한 또 야당 의원님 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가 협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얼마나 이걸 갖다 원했습니까? 그랬는데 메가시티 이 불씨가 되살아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좀 정치공학적인 것에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과 울산과 경남도가 하나가 된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도시를 이끌 수장은 한 명만이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울산이나 경남을 이끌고 있는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부산에서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인지도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앞날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대승적이고 또 우리 경남권 사람들이 정말 미래 먹거리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양보해주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수년간 공론화를 거쳐왔고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출범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와 목적이라면 사실 출범을 하고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정책 뒤집기의 형태로 경제 동맹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소 광역버스 도입과 같이 19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었던 2082억 상당의 예산과 그리고 51개 사업으로 대중교통 통합이나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인 35조의 예산도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울경 자체의 그 강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후퇴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고요.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부분도 인식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또 추진 의지가 있으셨던 사업이고 지금 또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울경에서 정치하는 우리 소속원들이 조금 더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저는 그 의지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소한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범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좀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야당 또한 비판도 좋지만 또 대안도 제시해주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